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크게 보면은 딱 어떤 그 단계는 채널을 소개하는 멋진 음악과 함께 로고가 10초 이내에 딱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책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예를 들면 김영철 씨 나오는 동네 한 바퀴 생각하자고요. 뿌르르르 하면서 동네 한 바퀴 로고가 확 뜨고 잠시 뒤에는 오늘 가본 곳은 특정한 지역을 딱 보여주면서 그 지역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고요. 다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맨 뒤에는 뿌뿌뿌뿌 하면서 역시 동네 한 바퀴 내용이 뜨면서 다음 시간에 봐요. 우리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구독과 좋아요 뭐 이렇게 누른다거나 그렇게 보통 세 개로 나누거든요. 오프닝 장면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10초 분량으로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템플릿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템플릿은 길게는 아닌데요. 딱 60초 분량 지점에 끝나는 걸로 한번 생각해보고 중간에 그 시작하는 부분은 10초까지는 오프닝이 좀 등장하게 하고 상당히 늘어지면 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실제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시간을 좀 들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나눠 본다면 여기서부터가 본장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예, 오프닝 부분은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꾸미시는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효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본장에 나와 있는 장면, 애프터 이펙트가 아니라 프리미어에서 만드는 장면은 어떻게 템플릿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제가 샘플로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보통 서체가 딱 눈에 띄게 지금 보이는 파란 배경은 영상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부분이고요. 이렇게 고유의 타입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저렇게 일일이 써야 되거든요. 템플릿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다 등록을 해놨다가 파일로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친구분한테 유튜버한테 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그 템플릿 만드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씨를 제가 좌로 정렬, 중앙 정렬로 해놨는데 뭐 아예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글씨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더 길게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좋은데 이런 경우는 입력하면 가운데 기준이기 때문에 뭐 가로 기준, 세로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그냥 뜨는 느낌보다 사람들이 꽝꽝 찍히는 거 많이 좀 쓰거든요. 그래서 꽝꽝 치는 느낌은 이제 스케일로 많이 조절하는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자, 혹시 얘도 동일하게 중심을 맞추고자 한다면 폰트를 중앙 정렬로 이렇게 맞추시게 되면 깔끔하게 중심으로 떠서 얘 중심, 얘 중심 쓸 수가 있겠죠. 둘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 창에서 여기 창에 보시면 이 온라인 창에 이게 왼쪽 정렬이거든요. 제가 창을 좁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맞춰주시면 애들이 깔끔하게 떠서 길든 작든 어떻게 넣겠죠. 예, 이거는 영상의 본 주제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맛깔난 음식 문화, 남도의 김치 이야기, 남도의 음식 이야기 이렇게 나중에 꾸미셔도 되는 글씨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애니메이션을 반영해 볼게요. 제가 하단에 준비했던 영상 대신에 준비한 파란 배경은 잊으셔도 됩니다. 자, 우선 현재 얘네들이 이 템플릿 역할을 해줄 이 그래픽, 이센셜 그래픽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필수적인 그래픽, 요 안에 두 개의 글씨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냐고요. 그걸 만드는 게 템플릿의 노하우입니다. 자, 우선 글씨를 찍고 난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 자리를 펼쳐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현재 이 글씨가 보이고요. 자, 이 한 번 고생을 하면은 뒤에 이런 작업을 안 합니다. 이거는 글자 스타일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소스 텍스트는 접으세요. 트랜스폼 보이시죠? 트랜스폼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바로 여기 있죠. 이게 트랜스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포지션부터 크게는 오파서티까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5초 분량의 영상 안에서 이 지점에 글씨가 도착하고 싶다. 요거는 여러분 타이밍 조절하셔도 되니까 이 지점에 스케일 누구의 수식어부터 먼저 떼야 되니까 스케일 버튼을 누르시고요. 얘가 이 끝이에요. 얘가 이 분량이에요. 보통 5초 분량인데 이렇게 앞으로 끌어서 스케일을 아주 크게 한번 해볼까요? 작게 멀리서 쑥 다가온다. 아니면 큰 타이틀은 컸다가 꽝 온다. 제가 이걸 0%에다 놔볼게요. 0%면 아예 안 보이겠죠? 자, 일단 애니메이션 한 건가요? 예, 한 겁니다. 일단 보여드리죠. 쑥, 쑥. 자, 일단 0%였던 애가 현재 크기에 맞게 100%가 되다 보니까 쑥 보이죠? 이 재밌어야 돼요. 작았던 애가 커지고 이 큰 타이틀은 이 비슷한 무렵에 아주 크게 왔다가 비슷한 시점에 이 크기로 맞춰주는 걸로 이 타이밍 공격을 잘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이것도 너무 느린 것보다는 실제 플레이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 놓고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느리다. 느리니까 이 자리는 뒤에 너무 작으니까 시간 조절하는 시간을 뒤에 가져보겠고요. 자, 이게 이제 등장했을 무렵에 준비했던 커다란 타이틀이 이때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타이틀과 아래에 있는 커다란 타이틀 둘이 존재하는데 이걸 잘 맞추시고요. 나도 응수를 해야지. 예, 그렇죠. 응수를 해. 내가 이때 도착한대. 그리고 네가 이 무렵에 도착하지. 난 이때는 크게 나온다. 사이즈를 아예 그냥 쉽게 한번 해볼까요? 1000배?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배. 왜냐면 절을 하자는 게 아니라 1000%였다가 보이면 어떤 느낌일까요? 자, 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일단 레이어도 그렇고요. 커다란 타이틀은 위에 이렇게 떠야 돼요. 위에. 자, 지금 제가 이걸 넓게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은 애가 이 무렵에 도착하고요. 이때는 엄청난 크기의 대상이 1000배였던 애가 100%로 돌아오면서 실제 크기로 이제 모양이 받쳐주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겠죠. 사이가 너무 붙어 있으면 충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타이밍도 좋고 약간 뒤에다 잡아주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더블 클릭해서 타이틀이 잘 완성됐는지 인과 아웃을 구분해서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지점인데 의외로 자, 타이틀 입력 제가 조금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 입력. 조그마한 타이틀이 들어올 틈이 없었네요. 타이틀이 수식어가 먼저 보이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자기가 타이틀 수식어가 먼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글씨가 보여야 되는데 여기 1000%와 0%는 완전 극이긴 하지만 극대적인 느낌이 좀 들죠. 이게 이런 걸 좀 펼치셔가지고요. 타이밍이 좀 적절한지 맞추시는 게 좋아요. 누가 먼저 왔는지. 지금 보니까 얘가 먼저 왔네요. 제가 뭔가 타이틀을 쓰고 난 다음에 위치를 좀 착각했네요. 자, 보실까요? 꽝, 꽝. 순서라, 순서. 예, 중요한 작업을 좀 못했네요. 중요한 작업. 언두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등장하는 게 글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소한 거라니까요. 수식어가 먼저 등장하고 있어요.
수식어가 등장한 다음에 타이틀이 등장하는데 요 장면 좀 보여드리죠. 여기 잠깐만요. 여기 현재 얘가 처음부터 천인애가 보세요. 처음부터 천인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엄청난 그 크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이때까지는 오파서티를 이 전에는 0으로 놔주셔야 돼요. 이 자리를. 그래야지 예, 자 보시죠. 0이었다가 요 글자가 커다랗게 1000%였다가 등장하는 장면에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좀 제대로 뭔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기 오는 사이에 이 사이를 100%로 놔줘야지 아마 이 영상 보시게 되면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없어요. 천이라는 거대한 글씨가 미리 보이고 있던 오파서티가 100% 보이고 있었다면 안 보였겠지만 작은 애가 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꽝! 예, 여기 겹치는 부분에 여기 이 진짜 투명한 애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장면이 이 장면에 구현된 거예요. 이 장면에. 조금 무드 있게 좀 보이게 해볼까요? 이렇게 좀 맞춰볼까? 자, 보시죠. 작은 글자가 작아. 조금 뒤로 밀어볼까요? 작게 왔어요. 작아요. 작아요. 이렇게 등장하고 난 다음에 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작아요. 꽝. 요게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조금 떨어뜨려 볼게요. 자, 제가 이 구간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사라질 것도 감안을 해야 되니까 O 눌러서 루프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뭐가 좀 어색한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플레이. 작은 애가 떴고요. 조금 늦게 뜨는구나. 꽝. 보이시죠? 그죠? 네, 요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너무 늦게 뜨니까 요건 시간 조절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당기셔가지고요. 너무 늦게 뜨니까 꽝. 그리고 요 간격은 좁을수록 좋은데, 자, 제가 루프 플레이. 휭. 꽝. 네. 저 뜨는 간격을 아주 촘촘하게 주시게 되면 투명도가 잘 보세요. 쑥. 예, 약간 늦은 감이 들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자고요. 위에 넓게 이펙트 컨트롤 크게 띄워보시면 이 간격이 왜 이렇게 좁았는지 이렇게 붙이면 심플하게 뜨지 않을까? 예, 1000%일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요 순간 찰나에 오파서티 제로였다가 100%가 되는 장면을 이렇게 처리해 봤고요. 이렇게 간격들 여기도 뜨는데 많이 지연되고 있었다면 시간이 10초예요. 10초. 10초 동안 아니 얘는 특히 5초입니다. 레거시 타이틀 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간격들을 조금 조여서 타이틀이 사람들이 읽을 만한 정도 작은 애 나오고 투명도가 서서히 보여지면서 꽝 하는 장면. 자 한번 세이브 들어보겠습니다. 쌍, 꽝 떴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읽을까? 충분히 읽을 만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둘이 사라지게 해볼게요. 사라지는 것도 그냥 사라지게 하면 좋아요. 다시 뭐 투명도를 좀 다르게 주셔서 해줄 수도 있겠고요. 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게 여러분들이 본 영상에 나오는 수식어와 그 다음에 타이틀이 빡 뜨게 했던 장면이고요. 자, 그러면 보였던 애는 어느 시점 되면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많은 기를 쓰고 만드는 거는 오늘만 하는 거예요. 템플릿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읽을 만한 시간을 주고 5초 이제 거의 끝나가요.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지는 게 좋을까요? 같이 투명하게 사라질 거라면 각자 투명하게 사라져도 되고 왔던 대로 위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는 위로 올라가고
큰 글씨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투명도를 갖는 걸로. 아, 이런 거 하기 싫은데 멋있는 거 그런 거 해야지 멋있어요. 아시겠죠? 아니면 마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그 방법은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뒤에 템플릿 만들기 툴을 뒤에 가르쳐 드릴 거고요. 자, 충분히 봤다? 봤어? 그러면 이제 사라져야 될 거 아니야. 충분한 시점 됐고, 오케이. 자, 포지션의 변화를 좀 줘볼까 합니다. 일단 타이틀 입력이라는 이 글씨를 찍어보니까 얘네요. 야, 너 우리 같이 사라지자. 오케이, 그럴까? 현재 시점을 나름 이제 정해 놓으시고요. 포지션의 변화를 줘야 되니까 일단 누르세요. 누르시면 시점은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도 작은 글씨 있죠? 내려보시면 특히 이거 작업하실 때는 타임라인을 많이 줄이세요. 밑에가 이렇게 길어야 됩니다. 애프터 이펙트 같이. 저기 나는 됐고 너 있지? 너도 포지션 그래. 이렇게 동일한 시점. 됐죠? 그리고 어디로 사라질지는 정확한 타이밍을 정하기 애매하신 분들은 그냥 끌어도 되겠고요. 현재 이 시점에서 여기 좀 넓게 해줘야 되겠다. 현재 시점에서 얼마큼 뒤에다 할까? 예, 이게 저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방향을 정해 주셔야죠. 얘 같은 경우는 타이틀 입력 찍어 보셔야 돼요. 야, 너 어떻게 해줄까? 바로 얘입니다. 타이틀 입력 얘고요.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 하죠. 어차피 밑에 있으니까 이거를 오른쪽으로 미시면 아래로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떨어지게 해주면 뒤에 오파서티 작업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스물스물 오파서티 100이었다 0 해주면 좋은데 아예 화면 밖으로 그냥 끌어내려 볼게요. 이걸 보고 있던 얘도 이제 긴장을 해야죠.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위로 올라가. 작전을 짜자고요. 자, 타이틀 입력은 다 끝났슈. 자, 타이틀 수식어 자리로 가봤고요. 얘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너는 위로 가야지.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왼쪽으로 쭉 밀어주시되 밀어주시는 게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아예 값을 입력하셔도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1 정도 넘어가니까 위로 올라간 느낌이 드네요. 자,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쓱쓱 나타났던 애들이 한동안 보이다가 들어갈 때가 되니까 싹 보이시죠? 싹. 예, 이건 이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 만드는 거에 따라 틀리긴 한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사라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저는 일단 문을 열면서 영상이 보이는 그런 트랜지션을 여러분들 쓰신다면 적당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실제는 꼭 틀어보셔야 됩니다. 플레이를 해서 지루하게 보이는지 지루하지 않게 보이는지. 타이틀 수식어 멋진 뭐 뜨고요. 충분히 봤다. 싹 좀 빨리 사라져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잠깐 멈춰 주시고 사라지는 건 빨리 사라질수록 좋아요. 보여지는 건 많이 지연해도 좋은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쳐 내리신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같이 U를 눌러서 편하게 하면 좋을 텐데 동시점에 사라지되 끝부분을 이렇게 해주신다면 끝부분에 맞게 앞에 내용이 아무리 긴다 하더라도 맞추실 수가 있겠죠. 아까 간격 같은 느낌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자, 뭐 이렇게 보여드려 봤고요. 한번 크게 해놓고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맨 앞에서 플레이 쓱 꽝 한동안 보이다가 5초 정도의 시간이긴 한데요. 음악이 좀 끌어주면 돼요. 싹. 예, 일단은 1차는 여기까지 보고 첫 번째 템플릿 타이틀, 영상의 타이틀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일단 끝났으니까 인앤아웃을 해제를 해 보겠고, 자, 이제 영상이 트랜지션으로 이거 이후에 쫙 보여주면서 영상이 밑에 보여줄 텐데 제일 많이 쓰는 템플릿이 바로 해당된
지역이라든가 해당된 어떤 사물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 제일 많이 쓰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보죠. 최근에 썼던 글자 중에 가장 주목받을 만한 서체가 있으시다면 찍어주세요. 아유, 움직이면 안 됩니다만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더 낫겠네. 선택해 봤고요. 이거는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아예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택했던 애들이 여기 새로운 공간에 지금 만드는 거는 일일이 만드는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 지점에는 영상이 이렇게 펼쳐지고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방금 전에 찍었던 글자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노란 거 찍었고요. 노란 거 찍은 상태에서 한참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요 자리에 꼭 그 자리를 가셔야 돼요. 상당히 좀 짧게 돼 있는데 이게 누가 좀 건드렸나? 가운데 플러스를 눌러보겠습니다. 보통 5초 차지합니다. 5초 차지하는데 시점을 건드렸나 봅니다. 좀 빼보겠습니다. 2초네. 기본은 5초 정도는 보여야 돼요. 끝에 수치 보이시죠? 그래 5초 됐네. 그러니까 이 분량 자체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됐고요. 요 시점에 얘가 있고 여러분들이 빈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뭔가를 지금 이런 경우는 제가 누르는 과정에서 다른 걸 눌러서 그런데 이렇게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복사, 글자 복사하는 거랑은 애니메이션 복사하는 거랑은 틀립니다. 어때요? 같이 들어가 있죠? 그죠? 같이 들어가 있고 똑같은 느낌으로 쓰긴 뭐하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거 복제, Alt키를 눌러서 복제를 미리 해놨다가 쓰시는 게 제일 현명하신 방법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예를 들면 어떤 음식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남학김치가 떴다고 쳐봐요. 여러분 이게 주제가 되는 피자라고 쳐보세요. 여기다가 영상의 소제목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영상의, 그러니까 아래 영상 소재, 예, 여기 이제 소제목이라고 좀 복사했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소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소잼 알아들으시겠죠? 아래 영상의 소잼, 소잼을 여기다 써보자. 너무 큰 거 아닌가? 좀 작게 줄이시고요. 이 스케일을 줄이시게 되면 크기가 작아지는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필히 폰트 사이즈를 줄여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상이 한참 뭐 보여지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글씨 같은 것도 한번 써보죠. 이런 게 뜨면 어떤 작은 요소도 좀 넣어야 돼요. 자막은 아니라요. 자,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게 특정 밑에 영상이 하나 뜨고 있는데 그 영상을 소개하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냥 아주 짧은 걸로 쓸게요. 클릭한 다음에 임시로 써보겠습니다. 영상을 소개하는 짧은 설명이라고 써볼게요. 자, 제가 이제 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글씨 써봤는데 누가 제목이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뭐 그 밑에 있는 사람인가? 예, 예,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밑에 어떤 큰 설명을 이 짧은 고딕계통의 글씨가 소개하다 보니까 폰트는 작아야 되겠고요. 보통은 여기다가 이미지를 앞에다 얹어서 예쁘게 보이시는 분들 많이 쓰죠. 예, 그런 템플릿을 만드시는 분들 많죠. 예,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테두리나 이런 효과들을 가급적 배제한 서체 스타일을 쓰셔야 돼요. 테두리도 빼고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도 빠지니까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뭐 검은색 테두리를 준다거나 아주 짧게 너무 화려하지 않게 이렇게 꾸며서 설명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백그라운드를 넣으시는 방법도 많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주시거나 짧게는 테두리를 주는데 너무 화려하지 않게 대부분 뭐 회색 계통의 그레이 컬러를 많이 쓰죠. 그래서 영상을 소개하는 짧면 설명 고딕 계통. 관련된 이미지를 더 가져오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실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이프 마진을 꼭 보이게 해서 그 마진 안에서 보이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이프 마진을 보이게 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야, 이게 이런 느낌으로 영상이 나오는데 이 세이프 마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백이죠. 그래서 여백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느낌에 따라서는 왼쪽 오른쪽 위치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얘가 뜨고 얘가 그 다음에 뜨는 느낌으로 보이는 게 좀 낫겠고요.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템플릿이 안 됩니다. 영상의 작은 소제목, 영상을 소개하는 짧은 설명 고딕 계통 만들어 봤고요. 뭐 추가적인 요소들이 있으시면 같이 넣어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자체도 움직여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움직이면 참 좋을 텐데요. 그죠? 자, 움직이면 멋집니다. 멋진 걸 또 템플릿이라고 하죠. 자, 느낌상 누가 위인지는 누가 아시겠죠? 여기서 레이어를 끌어내려서 이게 큰 제목이고 밑에는 작은 설명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쓱 현재 위치로 나타나는 걸로 할까요? 만드는 거에 따라 틀려요. 멋지게 만드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건 안 됩니다. 트랜지션은 템플릿이 아니에요. 트랜지션에 보면 뭐 슬라이드에 푸시 같은 거 쓰시면 좋은데 이건 템플릿이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이 다 들어가야지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끄러지는 장면을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연출을 하시면 되는데 야, 나부터 나갈 테니까 이건 좀 접고 보여줄 일이 많아. 요 때는 나타나. 제발 좀 빨리 나타나. 포지션 이전으로 가서 이걸 밀어주셔야 돼요. 밀어주실 때는 이게 이제 수평이죠.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게 되면 이건 저 마이너스 값을 확 왕창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직접 누르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지금 벌써 생겼네요. 키프레임이 생겼는데 이 직접 하시는 게 힘든 분들은 언두 값을 조절하기 힘든 분들은 현재 앞 시점으로 왔죠. 여러분이 많이 쓰는 화살표 툴 있죠. 이걸 찍으시면서 공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아시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기본이 되는 거. 얘를 이렇게 밀면서 Shift 키 누르시면 내 맘대로 저기 조금 보이면 아이고 들어가게 해준다면 자 화면 밖에 있다가 쓱 여기서 나오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 나와야죠. 좀 빠르겠죠. 그리고 얘는 그 수고를 안 하고 누가 왔으니까 나는 오파서티 제로였다가 보이게 해야지. 그런 방법 쓰셔도 돼요. 물론 상하좌우에서 나타나도 좋은데 너무 많이 움직이면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럼 언제 움직인가요? 지금 얘한테 말하는 거예요. 고생했고 너 이건 좀 접고 움직일래? 투명도 줄래? 저는 밑에 있는 거니까 투명도 줄게요. 얘가 나올 무렵에 지금은 짧게 돼 있어서 좀 복잡하지만 나타나는 걸로 할게요. 언제? 방향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답답하신 분들은 인디케이터를 직접 움직이시면 됩니다. 요대로 하자. 그리고 값을 제로로 줘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사라지는 장면도 이런 방법으로 사라지게 꾸밀 예정입니다. 애니메이션만 나오니까 좀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빼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 한번 보세요. 자, 눈이 좀 어지러우니까 세이프 마진을 잠깐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자, 등장합니다. 쓱, 샨. 보이시죠?
왔으니까 설명도 등장하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보이게 하고, 한동안 보이다가 사라지게 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사라지게 하려고 해요.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투명하게, 이런 방법. 왜냐하면 같은 감성으로 사라질 때도 왔던 길로 돌아가리라. 예. 이펙트 컨트롤을 더블 클릭하면 이 자리가 아주 크게 열립니다. 어쩐지 좀 느리다 했다. 키프레임들을 다 보이게 해주세요. 이왕 등장하는 거 빨리빨리 움직입시다. 아, 그럴까요? 쓱쓱. 시간이 요때 사이 5초를 이용하는데 얘가 등장하는데 3초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물론 역동적인 방법으로 해주는 방법도 나오는데, 자, 이때는 쭉 등장한 걸로 1, 2 등장하고 한동안 보이다가 역시 이 느낌 그대로 역으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자, 빨리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아래 애들을 카피한 다음에 컨트롤 C. 이 무렵 정도면 들어갈 시점이 될까? 놓고 컨트롤 V 해볼게요. 봐보세요. 왔던 애가, 왼쪽에 있던 애가 싹 나왔던 장면이었죠. 그죠? 얘는 그 뒤에 싹 보였던 애였죠. 여기 앞뒤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 앞뒤만. 이 녀석이랑 이 녀석 둘을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역으로 돼요. 역으로 페이드 아웃 같은 느낌처럼. 물론 적당하기는 이렇게 공간을 배치를 해서, 아니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이제 먼저 윗게 사라지면 아래 것도 사라지게 한다거나, 혹시 동시에 사라지는 걸 원하신다면 동일 시점에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봐보실까요? 이왕이면 사라지더라도 같이 사라지면 사이좋게 사라지는 느낌 든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조절해 주시면 돼요. 네, 인디케이터는 주변에 갔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키프레임 위치가 비슷하면 좀 비슷하게 스냅되는 성격이 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놓고, 자, 등장하는 지점부터 구경 한번 해보시죠. in, out, I, O 하셔도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왔다. 네. 예. 옆으로 왔던 장면이 상당히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인스턴트 타이틀이 되어버렸고요. 사라질 때도 쓱쓱. 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절을 할 줄만 아시면은 뭐 다양한 방향에서 뭐 튀어나오든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 시점이라던가 스페이스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얘와 얘 키프레임도 이렇게 이동하시면 개별적으로 타이밍을 다르게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보이는 장면을 좀 강조를 시켜봤고요. 자, 다시 한번 조절한 걸 좀 틀어볼게요. 한동안 보여. 그리고 제가 좀 과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사라질 때는 오파서티 제로로 사라지는 거,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화려하게 사라지는 장면도 예, 무슨 운동하는 내용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사라지는 장면도 오파서티를 해주신다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제 템플릿 만드실 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밑에 있는 오파서티 값을 고려를 해서 카피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오파서티가 아닌 상태를 그냥 붙여볼까요? 이게 안 붙여지고요.
오파서티는 별도 명령을 하셔야 돼요. 100%였던 애가 아래 시점이랑 동일한 시점이어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옮길 수도 있지만 오파서티 제로 엔터. 자, 한번 사라지는 느낌이 같은 투명도로 사라지는 것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제가 커다란 실수를 했네요. 예, 동일한 시점에 투명하게 바뀌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 예, 그러니까 연출은 다 틀린 거예요. 자, 동일한 시점이니까 여기가 등장하는 뭐 직접 해당된 시점을 비슷하게 정하셔도 됩니다. 일단 오파서티가 기본이 100이었다가 비슷한 시점에 제로가 되는 걸로 값을 제로로 맞춰보고요. 이렇게 맞추셔도, 이거 나중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움직이실 때 이렇게 스냅이 되면서 비슷한 시점으로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 자, 빠르게 제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자, 한번 보죠. 등장, 싹싹 한동안 보이다가 스물 같이 사라지죠. 예, 만약에 타이밍을 윗물이 내려가야지 그 다음에 네가 사라져야 되겠다 한다면 이거 타이밍도 주실 수 있어요. 얘가 먼저 사라지고 아랫게 사라지는 것처럼, 아니면 뭐 밑에 게 사라지면서 다른 타이밍을 주실 수 있으니까 타이밍 공정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자, 약간 다르게 한번 줘봤습니다. 아랫게 먼저 사라지고 위게 사라지는 것처럼. 자, 두 번째 템플릿, 본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컬러와 색감 같은 거를 좀 다르게 주신다면 더 재밌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영상과 함께 소개되는 큰 영상 밑에 있는 작은 설명. 세 번째 템플릿은 그냥 일반적인 글씨, 자막들이죠. 자막들. 자, 요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영상이 보이면 뭐 어떤 분들이 뭐 대사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김모 씨, 회사원, 뭐 밑에 어떠한 대사들이 나오는, 대사가 나오는 그런 장면, 자막에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저는 Alt키로 역시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 글씨를 찍은 다음에 빈 화면에서 컨트롤 T를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그냥 클릭하지 않은, 이게 드래그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얘를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이렇게 누르시면 제가 다른 키를 눌렀나 봐요. 예, 그냥 순수한 때묻지 않은 글씨가 탄생됐죠. 저도요. 너는 안 쓸 거야. 하지만 컨트롤 T. 오, 이렇게 얘는 때묻지 않은 애들이에요. 야, 얘 둘은 애니메이션 묻었으니까 앞에 다 만들었거든. 딜리트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템플릿을 만드는 중인데 이게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였죠. 오케이.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라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현재 이 상태에다 놓으신 상태에서 이때 이제 그림을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있는 렉탱글 이런 걸 좀 이용해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 김모 씨 이렇게 한번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박스를 그려봤고요. 아래는 영상이 막 이것저것 뜨긴 할 텐데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이 쉐이프는 예를 들면 인터뷰 박스라고 할게요. 인터뷰 박스. 여기가 이제 글씨, 사람 이름을 쓸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얹어주면 좋겠고요. 김모 씨, 이거 직접 써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봤고,
요거는 좀 진한 색깔을 많이 써먹죠. 그래서 컬러를 그래서 보통 뭐 블랙이라든가 너무 어둑하고 하면 시원시원해 보이는 컬러를 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글씨는 테두리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 글씨가 화면에 봤을 때 너무 큰 건 아닌지.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뉴스 특보 이런 느낌 아시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준비해보고 이 밑에는 밑에다가 어떤 글자들을 뭐 지금은 막 쓰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글씨를 여기다가 자막을 입력하세요. 여기다 자막을 입력하세요. 이런 템플릿을 쓸만한 글자를 적절히 한번 준비해 보고요. 애니메이션 없이 꾸며보는 걸로 이어가 보죠. 자, 템플릿 만들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자막이죠.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등장한다거나 할 때 여기 이제 사람 이름만 보이면 뻘쭘하게 보이면 뭐하니까 저렇게 좀 가두리 해놓고 그 안에 글씨를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제가 나름 인터뷰 박스라고 해놓고 각기 다른 컬러를 줘서 이런 느낌은 어떨까요? 이미지를 쓰시면 더 멋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많은 너무 큰 글씨나 이런 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템플릿 만드는 거는 깔끔하게 이 정도 사람이 좀 보이고 하면 이 정도 보이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쓰는 거에 따라. 자, 좋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매번 이렇게 만드는 거 힘들거든요. 자, 저는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주시고 싶으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애니메이션 나올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돼요. 두 번째, 만든 거에서 요만큼을 이렇게 복제를 해볼게요. 그냥 회사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뜰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해서 자, 찍어봤습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도 뜰 수도 있고 이렇게도 뜰 수도 있는 거 있죠. 필요하면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앞뒤 순서는 제가 막 바꿔놨지만 이 하나의 그래픽, 이센셜 그래픽 안에 얘가 주고자 하는 능력들을 다 주는 거예요. 얘는 화면의 정중앙도 잘 맞춰주면, 그 다음에 중앙 정렬도 맞춰주면 더더욱 좋겠죠. 혼자 쓸 때는 중앙 정렬이 제일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아무리 많은 설명을 쓰더라도 여러 줄을 못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실제 여기서도 옆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글씨를 많이 쓴다거나 하면 옆으로 늘어가겠습니다만 대사라는 걸 길게 쓰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나와서 말을 한다거나 그런 장면 꾸며봤고요. 자, 제가 많이는 못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템플릿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여러분, 그래픽이라는 곳에 보시면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라우저. 금속 글씨, 금속 테스트. 뭐야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놀 메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걸 템플릿이라고 불러요. 템플릿을 여러분들 한번 만드는 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템플릿을 만들 준비를 다 했거든요. 원래는 이미지도 같이 포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뭔가 건드렸던 거는 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시 애니메이션이라던가 그게 좀 어색하게 보이는, 지금 이 장면이 어색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했다가 휙. 예, 남들이 봤을 때 여기가 멋지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실수로 탄생한 겁니다. 타이틀 수식어가 잠깐 제가 글자를 복제하다 보니까 슉.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기념이죠. 일단 여러분들 바탕 화면에 아니면 여러분의 중요한 곳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모션 그래픽 템플릿 파일이라고 해서 줄여가지고 MG 템플 파일이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이름으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제가 요 공간에다가 뭔가를 넣을 겁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이 친구를요 잠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를 잠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따가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를 때 찾을까 봐요. 자, 요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자산이 될 만한 그 무언가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모션 그래픽 템플릿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멋진 녀석을 지목한 다음에요. 너무 멋지다. 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쭉 올라가시면 Export as Motion Graphic Template. 움직임이 있는 그래픽 요소를 내가 등록해 놨다가 사용하겠다. 근데 그 녀석을 어떤 외부 파일로 내보낸다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MG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이 버튼을 눌러 주십니다. 조그만의 시간이 들리고요. 내보내기 위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모션 그래픽 템플릿 창이 뜨고요. 여기는 일단 위치부터 지정해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따고 있는데요. 데스티네이션의 목적지거든요. 어디다 저장하겠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여기 브라우저를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준비했던 폴더가 있거든요. 모션 그래픽 템플릿 바로가기. 나는 여기다 어떤 파일로 주세요. 지금 누가 이 파일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난 여기다 모아놔야지. MG 템플릿 파일이란 곳에 폴더를 선택해 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안 바뀌는데 여기 이름은 독특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 하면 찾기가 쉬워요. 9- 하면 순서대로 많이 잡히거든요. 01 하면 더더욱 좋으세요. A도 괜찮고요. A1도 괜찮고. 일단 01이라고 한번 찍어봤고요. 우선순위를 준 거고요. 이렇게 할까? A급으로. A. 그래. 이거는 영상 타이틀? 우리말로 하셔도 돼요. 영상의 타이틀. 자, 영상의 타이틀 체크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준비가 다 된 거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누르실 필요까지는 굳이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동일한 폰트를 같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 쓰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돼 있으면 로컬 드라이브인 거 꼭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의 특정 위치를 말해주고요. 이건 내가 원하는 폴더. 그래서 로컬 드라이브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드라이브가 아니라 내가 지정한 폴더를 말해줘요. 자, 기본이고요. OK 눌러주시면 내보내는 과정이 쭉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영상으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건 뭐지? MoGRTS? 이건 제가 지정했던 이름 아닙니까? 이게 뭐 할까요? 예, 이건 분명히 쓸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유의 이름을 명명을 해서 저장을 하나씩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시리즈를 만든 게 뭐 제가 특정한 목적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4개가 있네요. 누군가 저한테 준 것도 있어 갖고 여기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템플릿들은 실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장면은 너무 멋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미지를 쓰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특히 이센셜 그래픽이 등장하는 장면에 애니메이션이 없어도 괜찮아요.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더더욱 멋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애들은 새로운 문서를 여시든 아니면 다른 CC 버전의 어떤 프리미어 작업을 하든 저장된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새 문서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냥 은행에서 빼서 쓰듯이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확히는 설치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새로운 영상 작업을 했는데요. 그 모션 그래픽 템플릿을 한번
저장을 해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드려 볼게요. 일단 뭐 이러면 늘 생각하시겠죠. 어떤 서체로 어떤 효과로 타이틀을 보이게 할까? 레거시 타이틀 쓸까? 아니, 내가 저장했던 거 있잖아. 어디? 여러분, 워크스페이스 그래픽스의 이센셜 그래픽. 어쨌든 이센셜 그래픽이 있으면 에디트는 여러분이 쓰는 글씨예요. 에이, 처음부터 또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처음부터 쓰는 게 이런 거고요. 혹은 편집할 때 쓰는 거고요. 브라우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에디트 옆에 있습니다. 에디트 옆에. 보이시나요? 에디트. 여기는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 템플릿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쭉 내려서 많은 템플릿들이 고유의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한국에서 만든 템플릿 같은데 대부분 뭐 이렇게 영어로 막 돼 있고 숫자가 제일 우세해요. 아니, 이런 애들은 뭔가요? 라고 한다면 그냥 던져놓고 쓰는 타이틀들이에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너무 복잡한 거 쓰시면 안 돼요. Your title here episode. 이거를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지우시고요. 쓸 일이 있으시다면 여기 있는 애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놓으시고, 특히 이런 경우는 어도비의 폰트를 쓰고 있어 갖고 오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잘못 연결하다가는 비품 쓰시는 분들은 정품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브라우저 자리에 가서 제가 등록했던 애를 맨 밑에 내려가 보세요. 여기 이 아이콘을 찾아보세요. 인스톨 그래픽 모션 그래픽 템플릿. 이게 설치하는 거예요. 누르시고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가십니다. 나 여기다 넣었는데 찾았으면 됐어. 뭐부터 할까? 하나씩 해야 돼요. 1이라고 먼저 쓸 거 그랬다. 1A. 자, 일단 A 시리즈로, 이게 숫자가 1일수록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시리즈가 A 시리즈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기존 게 있었네요. 이걸 더블 클릭. 자, 뭐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A 시리즈 중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쓰셨던 글자가 있는지. A, B, C, D 쭉쭉 가보니까 A 시리즈 중에 제가 A가 1등이 아닌가? 이쪽에 템플릿에서 A 시리즈가 무지 많네요. 자, 맨 밑에 있을까요? 자, 여기 많은 템플릿들이 있는데 제가 등록했던 그 이름을 여러분 찾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애들 중에는 원래 쓸데없는 애들은 지워주셔야지 좋아요. 오른쪽 딜리트. 그래서 내가 써야 될 것들만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자, 창을 조금 넓게 볼까요? 이렇게 넓게 빼시면 템플릿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걔가 확 안 들어오냐. 움직이는 애가 있고 이름이 뭐였는지를 검색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게 템플릿 중에서는 검색을 하실 수 있는데 스피드라고 쳐볼게요. 스피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로 안 보이지? 예, A 시리즈. 자, 검색했던 애들이 이런데 좀 보여집니다. 인스톨이라는 방법을 해서 나머지 우리 셀을 좀 확장시켜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같은 시리즈의 이응자 뭐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런 이름을 좀 가지시면 일사불란하게 애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도 좀 보이긴 했는데 이응 시리즈 중에 한국어 A-이응으로 나오는 형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검색을 제가 좀 상당히 많이 펼쳐봤는데 원래대로 돌려놓고 어떻게 지금 설치 방법이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이센셜 그래픽 자리 가셔가지고 찾으신 애가 있으시다면 특히 이센셜 그래픽을 꼭 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 템플릿,
지금 제가 검색어를 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양이 여기 있었구나. 예, 일단 제가 썼던 것 중에 일단 양양이부터 한번 데려와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얘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뭐가 들어가 있는데, 자, 한번 틀어볼게요. 이거는 검은 배경에서 쓰셔야지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건데, PNG를 썼지만 PNG가 아니라 JPG를 써서 그렇습니다. 제가 요 사이다 놓고 얘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블랙 배경에서 제가 만든 템플릿이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양이 쑥 올라오더니 여러 동물들의 춤추는 장면을 만들 수 있을까? 보이고요. 잠시 뒤에 슉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더블 클릭해서 여러 동물들이 춤추는 장면을 이게 좀 따로따로 썼네. 오늘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아이고, 영어를 잘 써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세 줄에 맞는 글자들만 써주시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좀 검색어가 걸려 있는 걸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A라고 돼 있으면 그 안에서만 보여져요. 앞머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검색에 제한이 있었던 거였죠. 자, 아까 만든 내용도 있지만 제가 등록했던 애를 여기 던져 보겠습니다. 던지시고요. 여러분 그냥 글씨만 쓰시면 되는데 꽝 패턴 적용하기. 예, 여러분들은 단지 글씨만 바꾸시면 돼요. 가는 방법. 큉 보이시나요? 쿵 가는 방법. 밑에다가는 거기에 딱 어울릴 만한 로케이션. 네, 로케이션. 쾅쾅 사라질 때도 쾅쾅 쓱. 예, 이게 템플릿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템플릿 중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봤던 템플릿들이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애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자, 영상 타이틀 제가 만들었던 거 이제 끌어왔네요.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 배치해 보겠습니다. 타이틀 수식어, 타이틀 입력 어때요? 그대로 보이죠? 분위기에 맞게 쓰되 타이틀 수식어라고 안 쓰죠. 알차고 재미있는 뭐라고 쓸까? 메모장에 있는 거 써놓고 해야죠. 상식, 백과 사전. 상식, 백과 사전. 어때? 사전 안 썼잖아. 네,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 슉슉 그 효과를 그대로 간직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막 역시 던지시고 글자 바꾸시고. 혹시 이게 나름 하다 보니까 멋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단지 마우스 오른쪽에서 현재 이걸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해서 B 시리즈로 밀어낸다거나 해서 하나씩 간직해 주시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프롬 파일을 이용해서 배경적인 요소를 바닥에 깔고 시작한다면 투명한 칸을 깔아놓고도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멋진 것 같다 모션 그래픽 템플릿으로 만들고 던져서 단 파일 관리만 잘하시면, 여러분 아까 그 양의 설명이 이미지 하나도 없던 거였는데 그 파일이 풀어지면서 양이 아래서 올라왔어요.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쓴 것도 있고. 이게 바로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리미어의 가장 알찬 기술 모션 그래픽 템플릿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